하이, 안녕. 혜위, 반갑다. 안녕. 롱롱님 안녕하세요. 자스비르님 안녕하세요. 아, 소리가 안 났네. 헬리스님 안녕하세요. 니가좋아님 안녕하세요. 모르케님 안녕하세요. 뉴비트스코님 안녕하세요. 카라멜 형님 안녕하세요. 헬리스님 인사했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만원 하이. 안녕, 반갑습니다. 아, 선풍기 껐더니 덥다. 얘들아, 저는 내일부터 일주일 휴방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표 안 딸 거임. 하하하. 대신 그 다음 주 일정표를 같이 짜볼까요? 오늘 좀 더워. 맞아. 근데 요즘 좀 그래. 다음 주에 뭐 할지 정도만 짤게요. 언제 몇 시에 올게까진 아니고요. 대충 뭐 할지 생각을 해뒀거든요. 이미 생각을 해뒀어. 다다음 주 시간표를 이미 뭘 할지 정해놨어, 사실. 이번 주 시간표 짜는 느낌으로 다음 주 시간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뭐 할지는 말로만 얘기할 거고 안 보여줄 거예요. 뭐 할지 생각해놨는데 그 테스트 하는 사이트가 있음. 그 테스트 사이트에 있는 테스트 하나씩 해보는 날, 저체데이죠. 저체데이. 테스트 하는 날 하나 잡을 겁니다. 비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내일 가는구나. 잘 가렴. 이제 진짜 군대로 가는구나. 아이고야, 잘 갔다 오렴.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오겠구나. 군바야, 군바. 최초 우표 군대감. 나 우표가 나 어디 가요 하는 데서 군대 간다는 우표 처음 봐요, 오늘. 왜냐하면 여태 다들 이제 막 다들 이미 갔다 온 나이대의 우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는 우표는 좀 처음 보는 거죠.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아니면 아예 대학도 안 들어간 우표도 뭐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우표가 군대를 가냐고? 우표에 가면을 쓴 사람이니까 아재들이었냐고? 아니, 다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사회인이거나. 야, 근데 야, 그 아재들이었어 라는 말에 몇 명이 스플릿 데미지를 받을지를 생각해봐. 너 공공의 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어허, 청년. 어허, 애기야. 어허, 학생 글 내려 당한다고 이제. 어허, 학생 조심해, 조심해. 에이, 오늘은 유튜브에서 틀어볼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작권 프리 피아노 노래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없는 묵은 피아노. 뭔가 이 배경에는 피아노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뭐지? 잔잔한 매장 음악, 스트리밍 음악 자면서 듣는. 저작권이 없대요. 한번 틀어놔 봅시다. 근데 정신 없으면 꺼야지. 정신 없다. 꺼야지. 로파이 걸로 갑시다. 그냥 그래, 이쪽이 제일 안전픽이지. 이쪽이 제일 안전픽이야. 일로 가자. 정신사나워 바로 꺼버리기. 이쪽? 자, 이건 루프 할 필요 없지. 소리 나오나? 이쪽이 낫네요. 슬라임 렌처 부금 같고 좋지 않나요? 슬라임 렌처 부금 같고 좋지 않아요? 난 딱 좋은데. 조금 소리 줄일게요. 아니, 소리 줄인다고 줄이는데 점점 커지냐 어째? 이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야, 역시 유튜브 영상 조회수 낮은 건 트는 거 아니다, 얘들아. 이게 많이 안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주일 동안 쉬고 오겠습니다. 쉬고 오면서 그 다음 주에는 저체대랑 그림도 그리고 이번에 쉬는 동안 뭐 할 건지도 얘기해 줄게요. 저 쉬는 동안 뭐 할 거냐면요. 일단 하던 일 마무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좀 초석을 잡아둘 거거든요. 초석을 빚는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좀 만들어 둘 거예요.
이제 하던 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일을 같이 준비하는 거죠. 하던 일 준비하면서 다음 일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그림 룰렛도 좀 할게요. 그림도 좀 그려올게요. 원래 군대 가기 전에 국표한테 그림 룰렛 다 주려고 했는데 다 못 줘버렸네. 내 거만 못 그려줬네. 이제 내가 나 그리는 것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나 그리는 게 좀 힘들다. 근데 여러분 좋은 점은요, 그림 룰렛으로 제가 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그 그림들은 굿즈가 돼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들은 굿즈가 되어서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제가 제 거를 그릴 시에는 그것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굿즈로 나올 겁니다. 뭐 배포를 하든 아니면 싼 값에 팔든. 왜냐면 내가 그린 거니까 진짜 원 가격값만 해가지고 팔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제가 그거로 좀 더 뭐라 하지? 제가 좀 더 한 1,000원, 2,000원 이득을 본다는 전제 하에 조금 더 올려서 팔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림 외주 맡기면 진짜 그거거든요. 진짜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리면 그걸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잘 된 거 아닐까? 네. 안녕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됐다. 근데 이거 모니터 선이 너무 짧아서 채팅창 보는 모니터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선이 짧아서 본체 위치를 바꿔야지만 이제 본체 위치를 바꿔야지만 이제 좀 편안해지는 그게 돼버렸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저 이제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할 게 있는데, 저 11월 달에 이사 갑니다. 3달 뒤죠. 이제 2달 10 며칠 남았어요. 11월 달에 이사를 갑니다. 이제 시골이 아니라 시가지로 가요. 사람 좀 이제 좀 번화가 쪽으로 가거든요. 번화가 쪽으로 가서 이제 좀 뭐랄까, 도시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자유롭게 뭐 노래방 캐스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좀 더 맛있는, 저도 이제 타베로그 같은 거 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집 앞에 나가서 그냥 이게 진짜 가까운 데로 가요. 전에는 막 여기나 버스 정류장 가는데 한 10분 걸어가지고 큰 길 나가야 됐고, 그런데 이제는 큰 길이 그냥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랑도 가깝고 그냥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애초에 시가지라서 멀리 나갈 일이 없는 아예 시가지로 가가지고요. 하지만 특정 안 되게 제가 먹은 거 타베로그도 하루 지나고 올리고 그럴 거예요. 타베로그도 막 며칠 전 거 올리고 막 그렇게 좀 바꿔 올릴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먹은 건데 오늘 점심에 먹었다고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혼선? 이건 이해해 주시죠, 여러분? 혹시 모를 나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언제 먹었는지를 명시 안 하고 그냥 올릴 수도 있다는 점, 타베로그는. 언제 먹었는지 안 명시하고 그냥 언제 가서 그냥 언제쯤인가 먹었던 건데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안전하게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토커 무섭잖아. 스토킹 무섭잖아. 아무튼 혹시 모를 변수를 조심하기 위한 거니까요. 아무튼 사실 전에 스토킹을 당해 본 적이 있기는 해서요. 그래서 사실 더 조심하는 거긴 하거든요. 제가 버추얼이라서 사진을 안 올리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옛날에 좀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도 저 사진 꽤 특정 안 되게 잘 올리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지개 사진도 그렇고 거기서 보이는 거 안테나, 그리고 하늘, 그리고 산. 그야 시골이라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진짜 앞에 산밖에 없는데 뭐 어쩌라고?
그 아무것도 특정이 되지 않죠? 이 나라의 절반 이상이 산이죠. 이 나라의 산이 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괜찮다. 아무튼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특히 이사 갑니다.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 이제 저녁에도 좀 더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밤에 막 고성방가 노래를 부르진 않겠지만 밤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더 편안해진다. 밤에 방송 정규 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뭐지? 묵은 방송이 없어지는 이유가 지금 바로 건너편에 약간 얇은 벽 너머에 동생 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리고 그것도 보여주고 싶어. 이제 이사 가면서 제 방 풍경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때 되면 저 방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동생 오면 바로 방송도 없을 예정이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방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이라든지 뭐 그 당시에 제가 특정될까봐 못 올렸던 아니면 못 보여줬던 신기한 경험들 동영상을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데스크 셋업 같은 것도 궁금하다고요? 저 진짜 더러운데? 보고 환상 깨져서 도망가는 거냐? 스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다니. 너무 더러워. 나 환상 깨져서 나 갈걸. 그러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랑은 좀 약간 이럴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선 정리도 안 했고요. USB 안 쓰는 것도 뭔지 몰라서 다 뒀고, 이거 유심 USB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도 있고, 진짜 이거 약간 아버지의 부품, 약간 그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뭐 클렌징 티슈라든지 이거 약 먹는 거라든지 다 쌓아놓고 살거든요, 옆에다가. 이제 8시 되면 약 먹어야겠다. 빅스비 어딨지? 저 멀리 있네. 컴퓨터에 알람 맞춰야겠다. 시계. 난가? 특히 약 같은 거는 안 잊어버리려고. 만약에 이비인후과 갔다 온다? 그러면 그 약을 이거 딱 정확히 제 캠 바로 옆에다가 놔요. 제 캠 바로 옆에다가 두거든요. 정시에 드시는 타입이구나. 맞아요. 이번에는 이게 약이 정확히 쿨타임이 3시간 뒤니까 4시간 뒤거든요. 그래서 4시에 먹으면 8시에 먹고 12시에 먹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렇게 먹는데 어제는 그렇게 못 먹었어요. 어제는 깜빡해가지고 4시간 뒤에 먹어야 되는데 6시간 뒤에 먹어버렸네 이러고 곧 있으면 자는데 그냥 먹고 자지 뭐. 먹고 자고. 심지어 오늘은 약을 먹으면서 4시에 알람이 울린 거예요. 제가 약간 특정한 시간대에 알람을 맞춰두거든요. 뭐 예를 들어 4시라든지 5시라든지 아침 12시라든지 밥 먹어야 될 타이밍에 주로 저거 알람을 맞췄네요. 왜냐하면 제가 알람을 안 맞추면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J라고요? 맞아요. 저 ENFJ입니다. 이게 원래는 없던 버릇이었는데 이제 마마천사도 완전 J시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어렸을 때 학교 가야 될 시간에 알람을 맞추신다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 퇴근 시간에 알람을 맞추신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뭐 8시, 12시, 4시 뭐 이런 식으로 알람을 맞추세요. 저도 그 버릇이 생각보다 좋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특정 시간 뭐 오후 딱 12시 지금은 점심시간이야 이라는 알람, 그리고 지금은 해가 지고 있어 저녁을 먹을 시간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람을 맞춰두거든요. 저도 몇 개. 이라는 부분에서 놀라는 거예요. 이가 근데 이게 진또배기 이가 아닌 게 진짜 이는요 내향성 외향성 그래프를 봤을 때 비율이 12 전부라고 하면 한 8대2 정도는 나와야 이제 진짜 이래요.
그냥 80%를 넘어야 되는 거야, 외향성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향 이 성향이 51%고 I 성향이 49%? 이거 사실상 I거든요. 사회화된 I가 E가 된 거예요, 그냥. 약간 E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이거 반반이야, 반반. 50대 50이 아니라 51대 49인 거예요. 진짜 컨디션이 좀 한 60%대까지도 올라가는데 저는 제 외향성이 80%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내향 100%의 입장에선 그냥 E라고요.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이게 확실히 0대 10의 입장에서는 이게 4대 6이든 일단 E가 1 이상이라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어떻게 외부에서 그럴 수가 가능한가? 약간 이럴 수 있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해요. 저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당장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내향이 한 80%였거든요. 그래서 I 80에 E 20? 딱 그게 제일 낮았을 때였던 것 같아. 그랬었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J이긴 합니다. 이게 I랑 E만 바뀌었지 전에 건 다 똑같아. INFJ였거든요. 옛날에 잴 때마다 INFJ였는데 지금 ENFJ로 바뀌었죠. 사회화가 된 즈키야. 근데 대신 이게 부작용이 뭐냐? 제가 부작용이 있음. 이게 아무래도 사회화가 됐다는 뜻은 그만큼 이게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잘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싫은 상황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싫어하는 부장님이야. 내가 진짜 저 사람 너무 싫어. 꼰대 같아. 너무 싫어. 라고 해도 앞에서는 하하하하하 하고 쓸 수 있는 그 있잖아. 저는 가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면을 잘 쓰면 잘 쓰게 되는 순간 E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성 필터 맞아. 이게 근데 대신 이게 약간 싫은 사람인데 게다가 내가 싫어하는 상황까지 같이 오잖아? 근데 저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해요. 제가 생각보다 겉이 되게 단단한 편이에요. 가면이 다 두꺼워요. 가면이 두꺼워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면이 겉에서 쩌적하고 금이 가면 표정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이 안쪽이 뜯어지면 나는 그건 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기준에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표정을 안 깨트리려고 얼굴에 힘을 주잖아. 그럼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약간 꼰대 부장이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넌 그래가지고 뭐 시집은 언제 가겠니? 약간 이런 흔히 말해 꼰대들의 생각 없는 말들 있잖아. 뭐 그래가지고 뭐 남자친구는 사귈 수 있겠나? 뭐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되게 업무랑 관련 없는 꼰대적인 발언을 할 때 저는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일 끝나고 나 뭐지? 뭐 자기 관리나 좀 하게 같이 운동을 가자느니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이 할머니가 계열의 약간 그런 느낌이셔서 약간 뭐 점심 먹고 우리 같이 저기 아래 하천 따라서 1시간 운동을 하자든지 왜 이렇게 조금 먹냐고 앞줘가지고 밥을 더 먹으라는 약간 이런 거 있죠. 되게 생활적인 부분에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꼰대짓들이 약간 날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그 회사는 물론 제가 한번 진짜 가면을 한번 휙 벗어가지고 제가 약간 그걸 하긴 했거든요. 약간 내가 약간 돌아버리는 시기가 있어. 약간 저는 웃으면서 매긴다고 생각을 해요. 있잖아, 약간 그 뉘앙스로 하면 되거든. 내가 크게 엿먹였던 그때가 그때였어. 약간 웃으면서 약간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마인드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말했어. 아니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된다고 해요. 다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거 당연하게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 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니면 되게 일부러 떨떠름함을 연기를 하거든. 진짜요? 어떡해. 그건 아무래도 안 될 텐데. 정말요? 헐 어떡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타입으로 일부러 매기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매기면서 약간 셀프 자학을 하게 돼.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이걸 연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연기를 하는 만큼 나한테 내상이 많이 돌아와서 그 상황 당시에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리턴이 돌아오잖아. 평소에는 괜찮아. 그래서 이제 가끔씩 땅을 파고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 뭐 대자연 일주일 전, 흔히 말해 뭐지? 대자연 전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하나? 그때 한번 팍 파고 들어가. 그때의 상처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때의 상처가 다시 돌아와. 그래서 나는 쓰레기야. 나 진짜 너무 쓰레기 같아. 그냥 그냥 쌍욕을 박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혼자 땅을 파다가 지나고 나면 이게 대자연을 시작하면 기분 굿 이러면서 다시 괜찮아져. 이게 약간 왜 이러냐면 이게 아예 이었으면 그냥 흘려갔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에 담아도 자꾸 그걸 이렇게 터져 어느 날. 그리고 또 한 번 터뜨리고 기분 굿 이러면서 다시 괜찮아져. 그 괜찮은 시간에 다시 이가 돼. 약간 부분적 아이가 됨. 그래서 진짜 힘든 시기에 아이가 돼. 한 일주일 정도 아이가 돼서 시무룩해져 있어. 그러다가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면서 기분 굿.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서 다시 이가 돼. 근데 나 너무 더워. 잠깐 선풍기 좀 틀게요. 너무 덥다. 아니 선풍기 껐는데 이거 개 덥네. 바람이 안 부냐 바람이. 아이고 너무 세다. 됐다. 아이고야.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 저는 그래도 아이일 때가 있다 라는 점을 얘기해봤습니다. 완전 이었으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근데 아이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생각보다 속에 생각이 약간 뭐지? 안으로 생각하는 게 속에 생각이 많아서 뭐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것들도 저는 주기적으로 약간 그게 있음. 비정기적으로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곱씹어요. 저는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좋은바입니다. 곱씹으면서 약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를 비정기적으로 곱씹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어. 혼자 깨달음을 얻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다가 또 어느 날 또 되새김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해결책을 계속 만들어. 마음속에 계속 해결책이 마음속에 계속 나와.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토론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난 이런 내가 싫지 않아. 난 오히려 좋아. 생각이 깊다는 말을 많이 듣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함. 약간 자화자찬 해버렸는데 아무튼 난 내가 좋아. 아무튼 난 내가 좋아. 곱씹는다고 했는데 되게 내 책임질이 하니까 또 속았다고요. 맞아. 곱씹는 거야. 겉으로 티를 안 내면 그렇게 보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심도 박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울었어요. 방송에서 울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멘탈이 완전 그거였지. 멘탈 완전 그냥 보노보노 상태였지. 멘탈 보로보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다. 일주일 전이었나 이번 주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도 별로 슬프지 않거든요. 이게 평소에 저예요. 이게 평소에 접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딱히 슬프지 않아. 이게 평소에 난데 이제 심도 꼬라박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심도를 꼬라박으면 갑자기 울어. 얘기하다가 지 혼자 얘기하다 울어. 별거 아닌 얘기해서 지 혼자 울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방송에서 튀어나왔다는 게 문제인 거지 나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일주일 휴방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론 그래요. 이 감정이 터지는 시기가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론. 그래서 될 때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또 되게 괜찮잖아요. 근데 이렇다가 또 어느 날 땅 파고 또 혼자 우울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 아니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한번 그렇게 감정이 팡 터진 다음에 제가 트위터에 그걸 올린 적이 있어요. 번아웃 증후군 검사를 했거든요. 트윗에 올렸던 게 그날 이제 그거였어요. 그날 그거 올리기 전에 제가 산책을 했어요. 이게 제가 운동을 안 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먹고 싶은 거 다 탈나서 못 먹고 심지어 비싸. 하즈키님이었구나. 전가 봐요. 난가 봐. 그래가지고 되게 뭘 해도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상태가 됐어. 왜냐하면 얼굴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참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산책도 못해. 왜냐면 땀이 나면 안 돼. 근데 제가 땀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을인데 덥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운동 못해, 산책 못해, 밥도 먹으면 탈나서 못 먹어. 그리고 이렇다고 시켜 먹으면 다 먹지도 못해서 남기니까 마마한테 혼나.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왜 시켰어요? 혼나. 또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점점 쌓이니까 이제 좀 이게 한 3일차쯤 됐을 때 우울도가 진짜 높아서 그날이 아마 방송 키고 울었던 날. 그날이 아마 방송 키고 울었던 날일 거예요. 일단 전부터 중첩되어 오던 문제들이 계속 눈에 밟히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랑 내 스트레스 최고도랑 스트레스 최고도일 때 하필 그걸 약간 되새김질하는? 아니야, 되새김질 속았잖아. 곱씹는 시기가 왔을 때 우울하면 저는 그때 바로 심도를 박아요. 곱씹는 시기가 우울한 시기면 심도를 받고요. 곱씹는 시기에 컨디션이 좋으면 좋은 해결책을 내요. 이게 복불복인 거야. 완전 복불복인 거야. 이건데요. 이게 번아웃 증후군 테스트죠. 쉽게 일단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번아웃 증후군 자가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가 쉽게 피로를 느낀다. 이거는요. 1년 동안 계속 그랬고요. 1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제가 디폴트로 일을 끝내면 자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몸의 내구도가 될 때까지 일을 해요. 보통. 왜냐하면 이게 프리랜서라는 게 사실 내가 끝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끝내야 돼. 일을 완벽하게 끝내야 돼. 왜? 내가 내놓는 결과물이 곧 나의 가치야. 왜? 프리랜서잖아. 내가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 나를 판단을 해야 돼. 사람들 입장에서. 내 결과물이 전부야 사실. 일의 전부죠.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완벽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약간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통 일을 마치고 누우러 가는 시간대가 항상 늦어. 4개만 허락이라고 해요. 심지어 이게 총합 60점을 넘으면 번아웃입니다. 60점이 넘으면 번아웃 위험군이고 번아웃 위험군이래. 60점이 넘으면. 그래서 아무튼 1번은 꽤 돼서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든지 오래 앉으면 허리 아프거든요. 오래 앉으면 허리 아픈데 그때까지 일을 해요. 제가 보통.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보통 눈도 피로해. 그러니까 누우면 바로 자는 거지.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매우 그렇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과를 마치면 녹초가 된다. 1번과 비슷한 맥락에서 매우 그렇다였습니다. 아파 보인다를 맞단 말을 자주 듣는다. 요즘 좀 피부가 좀 되게 창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약간 좀 핏기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냥 아파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마 제가 밖에 잘 안 나가는데도 피부가 좀 하얘 보이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혈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하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제가 약간 그거거든요. 추위를 잘 타고 더위를 잘 안 타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도 이제 춥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휴방? 네, 이번 주죠?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되기 전까지 방송이 없을 예정입니다. 왜냐, 너무 지쳤다. 좀 쉬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일하는데 부담감과 긴장을 느낀다. 이거는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본업이 제가 이제 방송국 쪽 일을 했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지는 일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부담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실수하면 방송사고야. 내가 실수하면 방송사고고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도 만회가 되더라도 주변 선배들한테 받는 압박이 정말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부담감, 긴장감을 당연히 항상 최고조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일을 제가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죠.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는데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 마인드니까 이것도 사실 매우 그렇다야. 일 자체가 하드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4번은 사실 직업 특성이라고 봐야죠. 직업 특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5번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건 최근 들어서 느꼈습니다. 뭘 해도 좀 약간 좀 한마디로 재밌지도 않고 뭘 해도 약간 싸늘해져. 내가 스스로 느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이건 원래 주기적으로 오던 거라서 안녕 어서오세요. 좋은 밤입니다. 방제 무슨 일이냐고요? 방제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휴방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방제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 보내는 시간? 이거 지키야 가는구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제가 뭔 졸업이라도 하는 것 마냥 반응을 하시네요. 졸업 안 합니다. 일주일 휴식. 그동안 잊지 않을게요. 너는 나가라. 넌 나가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안 갑니다. 그거 요즘 졸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장난으로라도 할 말 아니에요. 일주일로 되냐고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막 일주일에 많이 하지 않을까? 한 3번 할 듯? 일주일에 3일 방송 체제를 당분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일주일 쉬고 그 다음부터 3일 동안 방송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3번이면 많은 거 아니냐고요? 1월 화수목 금토일에서 3일이면 적은 거 아니야? 월수금 방송한다 해도 적은 거 같은데 내가 해보고 많다 싶으면 2번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아닌 그런가? 아닌가? 2번으로 할까?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솔깃한데 많던데 2번으로 줄일까? 생각해볼게.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일주일 쉬어보고 생각해볼게. 줬다 뺏기 싫어하냐고? 그러게 누가 그렇게 말하래? 그러게 나에게 자각시키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컨디션 보고 생각해볼게요. 그것도 지금 당장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무튼 제가 휴방을 정한 이유는 약간 제가 감정을 못 참는 그러니까 우울이 제 가면을 뚫고 나오는 그 타이밍? 그 약간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타이밍이 너무 많아져요. 약간 주기가 점점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약간 마인드 컨트롤 겸 그냥 스트레스를 좀 대충 눌러놓을 시기가 왔다. 일주일 동안 좀 쉬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방송하다 갑자기 울면 여러분들도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 좀 심해졌다고 느껴. 지키안의 흑염룡을 봉인하러 가냐고요? 흑염룡은 아닌데 내 안에 작은 나약한 하즈키를 봉인하러 갑니다. 한 반년만 봉인할래. 왜냐하면 이게 한 달 전에도 뭔가 티켓 사면서 울었던 것 같아. 근데 이번 달에도 울었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이면 너무 커요. 나 원래 이런 시기가 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는데 이번 연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울었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난 나를 좀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시기가 왔다.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근데 이 표에서 이게 다 만점인 이유가요. 최근 들어서 생긴 게 5번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게 최근에 진짜 컸고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는 건 주기적으로 그랬고 근데 그 슬픔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거지. 강도가 약간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 소지품이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늘 잃어버렸습니다. 늘 잃어버렸고요. 짜증이 늘었다. 짜증이 늘었습니다. 확실히 게임 한 판 저도 짜증내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을 안 하면 이제 12번에 여가 생활을 즐기지를 못하게 되는 건 똑같아. 연계가 돼요. 연계가 돼.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면서 짜증이 나. 짜증이 늘어. 같은 거야. 화를 참을 수 없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화를 못 참게 됐어요. 주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잦다. 이것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사람에게 들이라기보단 주변 사람에게 실망을 했는데
이제 이게 약간 그때는 넘길 수 있었어. 이건 이미 넘어간 일이었는데 이게 심도 나락박은 상태에서 제가 주기적으로 곱 씹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곱 씹으면서 더 실망을 하게 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사람의 행동엔 이런 뜻이 있었어. 이걸 난 왜 이제 알았지? 그렇게 생각한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이렇게 되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5점이 됐죠. 생각 이상으로 실망을 많이 했어.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버거워. 18번이랑 연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못해. 또 나 혼자 실망할까봐. 월초랑 안 겹친 게 다행일지 그럴 수도 있어. 성욕이 감소했다는 이걸 왜 체크했냐면요. 예전엔 약간 이게 성욕이라는 게 막 19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어떤 캐릭터랑 어떤 캐릭터 막 꽁냥꽁냥거리는 막 약간 그런 연애 소설 같은 걸 보는 걸 꽤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것도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봐. 약간 자기 전에 약간 카카오 페이지 읽으면서 자는 게 딱 그 패턴이었는데 카카오 페이지 노벨피아 다 안 들어가요. 요즘 아예 안 들어가요. 그냥 그런 걸 아예 안 보기 시작을 했어요. 볼 게 없는 것도 맞지만 새로 찾아보거든요, 보통. 아예 안 봐. 아예 안 보는 거야. 그래서 17번도 매우 그렇다고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유일한 낙이 사라졌죠, 사실. 두드러지게 유머 감각이 줄었다는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래. 요즘 들어서 심하게 느껴. 소화불량이 늘었다. 이것도 보면 제가 밀가루 먹으면 바로 탈나잖아요. 그게 사실 이번에 심해졌어. 지금은 좀 괜찮은데 지금은 한 3번까지로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밀가루 먹는다고 그냥 그날 하루를 통으로 굶거나 그러지 않아요. 밀가루를 먹는다고 그날 하루를 그거로 마무리하진 않습니다. 근데 전에는 그랬지. 밀가루 먹으면 그날 하루에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사실 물만 먹어도 거북해. 아무튼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버틴 게 유용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게 시골이라 그랬잖아요. 시골이니까 근처에 진짜 있는 게 물과 풀과 벌레와 예쁜 산책로 푸르른 산과 거기 따라 난 산책로와 옆에 흐르는 물 딱 그게 전부야. 근데 거기 걸어 다니면 좀 괜찮았어요. 제가 항상 밥 먹고 나갔던 이유가 거기 좀 걷고 오면은 생각이 맑아져. 약간 그 산책로 걷고 돌아오면은 맑아져.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사실 그거로 버티고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걸 못한 이유로 갑자기 신도를 팍 꼬라박은 걸 보니까 에? 아 코맨님 16명 레이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이구 잠깐만 누가 왔나 집에?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도 고생 많으셔서요. 안녕하세요. 코맨님 오늘 방송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잠깐만.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저는 근데 어쩌다가 이곳에 오셨는지 제가 오늘 이후로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휴방을 할 예정인데 지금 팔로우 해두시면 일주일 뒤에 저를 보실 수 있는데 팔로우 해주지 않을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휴방 전 맛보기. 지금 제가 휴방하는 사유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히 그렇게 밝은 얘기가 아닌데 처음 오신 분들 이거 보고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우울해?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상한 천사 아니니 딱히 너도 이게 한 다음 주 월요일에 보시면 또 이제 지금과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꽤 밝은 편인데 근데 뭐라 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이상한 사람들이 왔나 봐. 이상한 사람들이 왔나? 이상한 사람들이 왔나? 아무튼 코베님 오늘 방송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저도 놀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산치 바닥 쳤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지금 괜찮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저 얘기하다가 눈물 쏟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한번 있었다. 이미 한번 바닥 찍고 온 거죠. 근데 지금 괜찮아.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무튼 왜 바닥을 찍었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바닥을 찍었었냐? 이 테스트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하즈키니의 의지가 시험받고 있답니다. 이럴 수가. 제가 좀 힘들 때마다 좀 얘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내가 요즘 이런 상태야. 좀 내가 봐도 좀 비정상인 것 같아. 요즘 좀 너무 과해. 약간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요즘 너무 과한 것 같다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근데 너한테 말하니까 좀 괜찮다 이랬는데 너 근데 번아웃 증후군일 수도 있거든? 이러는 거야. 딱 얘기만 들었을 때 너 지금 번아웃 증후군이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너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 그걸 어떻게 아냐?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냥 그 친구랑 얘기하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번아웃 테스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해봤습니다. 근데 올 만점이 나왔어요. 60점이 65점이었나? 65점이 넘으면 번아웃 증후군이 진행 중이거나 초기 의심 단계인데 저는 총 합해서 90점이 나왔어요. 만점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미 친구 말로도 이미 너는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감정 기복 심해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여가 생활 게임 아예 안 하지? 하면 짜증나니까 안 해.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좀 맞더라고. 특히 자주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 이 부분에서 매우 밑줄 쫙이었던 게 요즘 들어 벽을 많이 느꼈어요. 약간 나 자체가 약간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벽을 너무 많이 느꼈는데 그게 갑자기 여기서 싶은 거지. 나 진짜임? 나 진짜 번아웃임? 이럴 수가. 이럴 리가 없는데. 난 늘 똑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사유 그냥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번아웃 증후군 맞는 것 같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쉬고 오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쉬겠다. 왜냐하면 게임으로 즐기지 못하는 것부터가 이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지금 게임으로 즐기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쉬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 그래서 아무튼 쉬고 옵니다. 그렇게 됐다 얘들아. 그래서 아무튼 트위터에 이거 올리고 약간 하면서 약간 생각을 했다. 행복해지기만 하면 그만 아니냐고. 그렇긴 해. 행복하면 그만이긴 해요. 근데 저 지금 꽤 행복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운동을 다시 하고 오늘 아까 전에 산책하고 왔거든요. 산책하고 오고 또 기분 좋아졌어. 왜냐하면 이게 제가 밖에 너무 덥잖아요 요즘. 햇빛 쨍쨍하잖아. 이게 해가 질 때가 사실 제일 덥거든요. 체감상 하늘이 주황색일 때가 제일 더워. 왜냐? 바람도 안 부는데 해는 지니까 햇빛은 직방으로 들어오지 땅은 뜨겁지. 이러니까 사실 해 지고 나서 좀 지고 나서 나가는 게 편해.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약간 밤에 나갈 때랑 해 떴을 때 나갈 때랑은 또 느낌이 달라. 해 떴을 때 나가는 편이 좀 더 약간 멘탈적인 힐링은 돼요. 해 지고 밤에 나가면 약간 그거지. 운동하러 가는 느낌. 헤헤헤. 돌아다닌다는 점에서 행복해. 그래서 아까 전에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오고 느낀 점 진짜 개덥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나갔다 오면 행복해져요. 나갔다 오고 샤워하고 딱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지. 좋다 이러고.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하고 있으니까 다시 약간 그거 됐어요. 괜찮아졌다.
근데 이제 그거 하고 싶은 거지. 좀 더 쉽게. 올라온 거 보고 아무 말도 못 했다고요. 근데 힘든 건 난데 왜 너희들이 힘든 건 난데 왜 너네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쉴 수 있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 사실 이 생각 때문에 제가 티를 별로 안 내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이게 티를 내야 될 것 같더라고. 이게 왜냐 제가 매번 생각을 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 널리고 널렸는데 그걸 다 참고서 사는 사람도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테스트를 하기 전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그냥 나 되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왜 나 이렇게 힘들지라는 게 사실 약간 그거 자체로도 견딜 수 없었어. 왜냐면 다른 더 힘든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정도로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거로도 약간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봤을 땐 약간 덮어뒀던 것들이 터졌다라는 느낌이에요. 덮어둔 것들이 터졌다. 그래서 약간 이거를 수습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덮어둔 게 많더라고. 생각보다 내가 덮어둔 게 많았다. 그걸 느낀 게 며칠 전이었습니다. 느낀 게. 다른 사람들은 비교 말고 내가 힘들면 힘든 거라고. 그거는 맞기는 해.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듦의 기준은 다 다르다. 게다가 난 천산데 사람들이랑 얼마나 더 다르겠어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휴식을 결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8시가 4분 남았구만. 이렇게 8시에 간다는 뜻은 아니고 8시에 약 먹어야 돼서 약 꺼내두고 약 먹어야 될 시간인가 하고 쓱 봤어. 근데 알람 맞춰놨으니까 알람 울리겠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바닥 찍고 한번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온 상태. 근데 좀 더 이제 그거지. 행복함에 약간 뭐지? 심도의 저점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심도가 너무 아래로 꼬라박으면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심도 박았을 때 그 내려가는 정도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완전 심해해서 약간 조금 깊은 바다 정도로 살짝 올릴 필요가 있다. 그 정도만 올려도 극복하는 데는 쉽고 애초에 여러 번 겪어오던 거니까 그거만 좀 어느 정도 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선까지는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스케줄표를 다시 짜는 겁니다.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마마찬사 일 가신다고 해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 그러고 보니 다음 주는 추석이네. 스키는 추석에 아무데도 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추석에 이게 마음 같아서 왜?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요. 익명의 우표 쿨 많게시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여행이라. 근데 저는 의외로 여행에서 힐링을 많이 받지 못하는 편이라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전 여행 가서 뭐해? 할 거 딱히 없다. 근데 여행 가려면 또 같이 갈 사람도 필요해. 같이 갈 친구 구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쉴랍니다. 아니 약간 제가 그게 있어서 그래. 약간 제가 저한테 해야 된다라고 약간 채찍질하는 게 좀 많아서 그래. 일하는 거랑 방송하는 거랑 일도 한계가 아니잖아. 약간 그 뭐지? 다음 일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렇게 나는 이걸 좀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뭐 할 거냐? 아마 방송 빼고 원래 하던 대로 하지 않을까요? 방송만 제외한 원래 저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어 산책을 갔다 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해. 점심을 먹어 산책을 갔다 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해.
그리고 저녁쯤에 또 이번엔 진짜 운동 갔다가 저녁 먹고 산책해야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점심과 저녁 사이쯤에 이제 또 그냥 운동 갔다 올 수도 있고. 근데 일하는 게 이제 그거지. 이번에 새롭게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그거 조금 해볼 듯? 전 원래 새로운 거 하다 보면은 괜찮아져요. 뭐 그러다가 8시다. 아침 산책 1, 점심 산책 1이 아님. 저는 게임 안 해요. 근데 약간 그거 있었어. 저 애초에 방송할 때 말고는 게임 하는 게 약간 킬링 타임용으로 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 이터널 리턴 그 계정 기록 보면은 왼종일 코발트만 하고 있는 날도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코발트만 해. 코발트를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나 먹어야 되는데 약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네. 나 물 좀 떠올게. 근데 코발트 꽤 재밌어. 뇌 빼고 하기 좋아. 약간 이터널 리턴의 칼바람 나락이라서 하면 재밌어. 내가 물 좀 떠올게. 창문도 닫아야겠다. 뭐야, 밖에 진짜 시원하네. 아유. 밖에 짱 시원함. 대박. 아유, 근데 창문 닫았죠? 아유, 됐다. 물을 잔뜩 가져왔다. 약 좀 먹겠습니다. 밖에 소리 나잖아. 됐다. 약 다 먹었다. 이제 자정에 먹어야지. 늦게 일어났어. 어제 2시간 자고 오늘 몇 시간 잤냐? 한 10시간 잔 듯. 거의 2배를 평소 수면 시간에 2배를 더 자버린 거야. 아니 이거 비염이 올라오나봐. 가을만 됐다 하면 자꾸 그 코
완전 끝쪽이를 알아요? 코 완전 안쪽에 뭔가 길을 막고 있는 느낌이 들어. 말하다 보면은 이게 가래는 아닌데 콧물도 아닌데 뭔가 말을 할 때 턱턱 막힌단 말이야 이게. 거슬려. 이거 환절기 때 이래. 환절기 때. 그래서 물을 계속 마셔야 돼. 물 마시면 괜찮아져요. 예. 그래서 나 뭔 얘기 하려 했지? 아, 맞아. 이번에 쉬면서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이제 드디어 선물 받은 커피를 좀 딸 겁니다. 커피 따서 우유에 섞어서 라떼 해 먹을 거임. 저는 커피에 설탕 시럽 같은 거 딱히 섞는 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시럽이 뭔가 커피랑 잘 안 섞이는 느낌이 든달까? 약간 그게 있음. 약간 커피의 맛에 커피를 와인 따듯이 말한다고요? 이게 약간 와인병 같은 데에 담겨서 오기는 했어요. 진짜 그 뭐라 하지? 그 뭔가 와인 비닐인데 약간 버건디색으로 딱 감싸져 있는 와인처럼 감싸져 있는 거 있잖아. 그걸 일단 뜯어서 뚜껑을 따야 되고 냉장 보관했죠. 저희 집에 냉장고 2개 있거든요. 그 한쪽은 식품이랑 그 자주 먹는 것들 있죠. 빨리빨리 먹는 것들을 다른 두는 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냉장고 겸 김치 냉장고거든요. 냉장고가 아래에 그 냉동 칸이 없고 그 아래 칸은 다 김치 냉장고고 위에 칸은 그냥 일반 냉장고. 근데 좀 더 최신식인? 그래서 냉장고가 2개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그 김치 냉장고 딸린 그 냉장고 2번째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왜냐면 안 먹어서 포장도 안 짜서 그냥 거기다 뒀어. 그 2번째 냉장고의 주 용도는요. 마마천사 맥주 보관소예요. 마마천사 맥주 보관소. 그리고 카프리선 보관소. 카프리선 같은 거 넣어둠. 약간 언제 먹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원한 것들. 약간 주류 보관소거든요. 어쩌다 보니 주류 보관소가 됐어. 왜냐면 잘 안 꺼내 먹는 것들을 그쪽에 넣다 보니까 유통기한 길고 잘 안 먹는 것들. 진로도 몇 병이 있을걸? 물론은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신 지 좀 됐고요. 카페인도 안 마신 지 좀 됐어요. 사실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근데 술은 약간 그거였어. 애초에 내가 술을 잘 안 먹어요. 제가 술을 잘 안 먹는데 약간 깔루아의 맛이 좋아서 그래서 조금 마셨다가 이제 깔루아의 맛도 좀 질렸어. 나는 좀 많이 마셨다 보니까 질렸어. 그래서 제가 음료를 좀 잘 안 마시는 편이에요. 애초에 음료를 잘 안 마시다 보니까 뭔가 이게 그때였거든. 술 먹던 마인드가 뭐였냐면 약간 우유를 마시는데 그냥 우유 말고 좀 더 그냥 이렇게 우유 마실 바에 그냥 술로 타서 초코맛 우유를 먹자라는 느낌으로 깔루아 밀크를 먹었는데 이제는 그 술 마시는 것도 귀찮고 우유도 잘 안 마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꽤나 단순한 이야기. 우유를 안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안 마시게 됐다. 왜냐하면 저는 탄산을 안 먹기 때문에 맥주는 안 먹죠. 진로 같은 거는 뭔가 모르겠어. 이거 그냥 이거 알코올을 왜 먹지? 약간 이런 느낌에서 이 알코올 향내 나는 걸 왜 먹지? 100% 깔로아 취향. 웃긴 점 칵테일은 잘 먹음. 웃긴 점 그 탄산 칵테일은 꽤나 잘 먹는다. 탄산이 좀 약해서 그런가? 근데 약간 이제는 어디 뭐 바 같은 데 가는 거 아니면 안 먹게 되는데 술. 집에서 굳이 만들어 먹을 이유가 있나? 옛날에는 홈텐딩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별로 안 끌려. 귀찮게 뭐하러가 됐어요. 약간 모든 것이 귀찮아로 귀결이 됐습니다 지금. 귀찮아, 안 할래. 왜 그냥 물 마시면 안 돼? 물이 더 맛있는데 탄산 왜 먹음? 이건 진짜임. 물이 더 맛있는데 탄산 왜 먹음? 물 진짜 최고의 음료수 아니냐? 저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물은 진짜 최고의 음료수예요. 왜냐면
정수, 그니까 뭐 엄청 차가운 게 아니라 살짝 시원한 정수의 정수를 먹을 때의 맛과 냉수를 먹을 때 맛이 살짝 다르게 느껴져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음료수 아니야? 온도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음료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쌉소리죠? 죄송합니다.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건강이 맞아. 물 마시면 배부르잖아. 게이드가 아니야? 이게 탄산을 안 먹는 천사의 마인드. 탄산 안 먹는 천사의 마인드. 왜냐? 탄산 먹으면 물이 아파. 물배는 아니고 식물식 판단. 물을 먹으면 배불러. 식물 사실 지키는 식물이었다. 헉, 아닙니다. 그냥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다. 물배. 근데 그러다가 그거 한 적이 있기는 해. 물을 어느 날 마신 걸 내가 얼마나 마셨지 하고 측정을 해봤거든. 제가 텀블러를 갖다 두고 물을 떠놓는 병이 따로 있어요. 이게 따라 먹는 그 커다란 물병은 1500이 들어가거든요. 1500 1.5리터가 들어가요. 1000ml가 1ml지. 1000ml가 1리터잖아요. 그래서 1.5리터 맞아. 1리터 1리터 1.5리터랑 제 거 그냥 텀블러가 500이 들어가요. 500. 이거 두 개를 합치면 2리터야. 제가 항상 그렇게 들고 오거든요. 물을. 항상 그런 식으로 물을 항상 방송하기 전에 이거 1.5리터 따르고 500 따라서 정확히 2리터를 갖고 와요. 근데 저는 매번 그렇게 물을 마시거든요. 아유, 알죠. 아니, 누가 날 꽃으로 착각을 해. 아니, 그건 아니야. 이게 어느 날 제가 물을 얼마나 마셨나 아무튼 보니까 5리터를 마신 거예요. 이걸 세 번째 떠마시고 있는데 세 번째 다 마시면 6리터예요. 두 번을 이미 다 마셨는데 이거를 이 500짜리를 한 두 번 마셨으니까 500이 이게 5리터가 된 거야. 아따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이곳은 하즈키의 방송 바로 코미님이 레이드를 해주셨답니다. 그때 오셨나 보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깜빡 잠이 들었구나. 아 이제 일어났니? 여기 이제 즈기랑 함께야. 이제 넌 나랑 함께야. 넌 이제부터 나랑 함께야. 정신이 들어? 이제 일어났구나. 이제야 이쪽을 봐주는구나. 헤헤. 이제야 이쪽을 봐주는구나. 정신이 들어. 너 납치된 거야? 너 납치는 하지 않았는데 뭐. 알아서 걸어온 거지. 약간 뭐지? 이동식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 카트는 뭐지? 침대는 굴러 우리 방송까지 오게 된 거고. 약간 그거 실려온 거라고. 약간 뭐지?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 뭐지? 있잖아. 그 카트들 줄지어 서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경사면을 따라서 슈르르륵 내려와가지고 내 방에 온 거야. 어라 이게 뭐지? 이러고 내 앞에 갑자기 카트가 있네. 그렇게 하나를 줍게 된 거죠. 주웠다. 유기당했다니. 아니야. 그분은 방송 끝내고 쉬러 가셨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을 5리터를 마시면 안 되거든. 하루에 적정 물 수면 양이요. 구글에 검색해봅시다. 하루 물 섭취 권장량. 하루에는요 3리터 이하입니다. 2.6리터까지 괜찮대요. 그냥 땀을 많이 흘리면 더 먹어도 되겠지만 그러면 소금을 따로 먹어야 돼. 하루 2리터네요. 하루에 2리터가 제 적정량인데 저는 2배를 넘게 먹어버린 겁니다. 5ml를 먹어버린 거야. 그날 내가 한 행동이 뭐냐면 짭짤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짭짤하게 라면 하나 끓여 먹었습니다. 좋은 판단이지 않았을까? 바로 나트륨 섭취. 나트륨이 일반 음식에 비한 2~3배 되는 라면을 하나 먹어버렸다. 아무리 짜도
아무튼 그렇게 됐다. 아무튼 그런 날도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물을 배고프다고 물 마시는 습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물 한 번 떠먹는 게 전부. 하루에 2리터를 전부 마시진 않고요. 한 1.5리터 마셨다가 다음날 이 500리터 남겨둔 거에 또 한 1.5리터를 보충을 해서 먹고 막 그런 식으로 어느 날은 다 먹으면 또 떠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네요. 물이 돌고 돈다. 물이 돌고 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어느 날 많이 마셨던 적이 있었지. 물을 많이 마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 마시는 것도 습관이야. 습관 잘못 들어서 커피를 물처럼 헉. 그건 진짜 안 좋은데 카페인이 몸에 있는 수분을 쭈압쭈압 빨아들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카페인은 몸에 있는 수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몸이 버석버석 메말라가 한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뇨작용이. 그러고 보니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근데 그거 있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먹으면 잠이 안 와서 잘 안 먹게 되더라. 먹으면 잠이 안 와. 너무 졸리지 않아. 좀 자고 싶어.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 디카페인을 시켜봐요. 그러면 일할 때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쓴 물 먹는 거잖아. 근데 디카페인이랑 카페인이랑 맛은 같잖아요. 맛은 같은 건데 그냥 쓴 물 마시는 거잖아. 그럼 그냥 물 마셔야지. 잠 깨려고 카페인 섭취하는데.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는 쪽으로 방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 그거지. 2시 넘어서 먹으면 안 돼. 한 4, 5시에 커피 먹으면 그날 잠 못 자는 거고 한 2시 안으로 먹으면 잠잘 수 있어. 아니면 띄엄띄엄 섭취한다든지. 전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너무 졸려가지고 얼음만 빼고 그냥 쭈압 하고 다 마셨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그거였어요. 약간 커피를 너무 그때 커피 원샷을 처음 했을 때라서 커피 먹고 손이 약간 내 손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떨리는 건 없는데 그냥 약간 진짜 약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손이 아닌 것 같고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느낌은 그냥 카페인 쇼크죠. 그걸 처음 겪어봤어요. 일할 때 그걸 처음 겪어봤어. 그때 참 대단했지. 그 감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몸에 좋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 그때. 그 이후로 커피는 항상 적정량을 마시고 있다. 헤헤헤.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지. 어쩌다 보니 이런 얘기를 했지. 기억이 잘. 아무튼 그렇게 됐다. 특히 커피 비율 얼마로 해서 마셔요? 커피 비율이요? 직접 타먹는 거? 일단은 잔수로 따지면 하루 한 잔만 먹고요. 커피 저번에 선물 받았을 때 어떻게 먹었었냐면 500짜리 텀블러 기준으로 그 선물 받은 커피를 약간 그냥 깔루아처럼 타먹었어요. 한 3분의 1 넣고 나머지 3분의 1 아니야 3분의 1이라고 했나? 그냥 100%로 해서 말하면 100을 기준으로 말하면 30을 커피를 채우고 한 40 정도 우유를 채워요. 아니면 거의 약간 넘치기 바로 전까지 우유를 섞는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깔루아 같은 느낌으로 먹었습니다. 아니면 색깔이 적당히 사 먹는 라떼 색깔 나왔을 때까지 부어 먹는 느낌? 투네이션이 서비스를 업데이트 중이에요. 갑자기 캠이 끊겼네. 어라 왜 이러지? 잠깐만 왜 이래 이거? 괜찮아졌다. 물이 아니라 우유로 타먹어요. 아니면은 두유로 타먹을 때도 있어요.
투네이션 돌아왔어. 해치웠나? 어허 그런 뭐지 클리셰 같은 발언을 하다니. 시공간의 간섭. 플래그적인 발언. 맞아. 왜헤헤헤. 아무튼 즉키 지금 꽤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지. 좀 삶에서 쾌락적인 요소를 좀 많이 잃었다 요즘. 카페인 좋아했는데 못 먹어. 약 때문에 못 먹고. 그 다음에 술은 그냥 안 땡겨서 안 먹고. 근데 요즘 새로운 이게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번아웃 온 것 같다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실탄 사격장을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한 내년에나 가볼 듯. 그래서 실탄 사격장 가보면 스트레스 풀릴지도 모른다. 잃었다기보단 제가 놓은 거죠. 그래 취미를 잃었어. 잃은 건 확실하게 취미는 잃었어. 그냥 원래 먹는 거 좋아했는데 약간 이것도 질렸어. 군필즈키야. 아니야. 왜 실탄 사격장 가는 게 왜 군필이야? 왜 무슨 관련이 있죠? 거기 군대에서도 총 쏴서 그런가? 근데 실탄 사격장 아니더라도 그냥 총 같은 걸 만져보고 싶기는 해. 안녕. 스트로베리 푸딩님 안녕하세요. 저 스트레스라고 읽어버렸네. 죄송. 스트레스베리 푸딩. 제가 이거 발음 실수입니다. 발음 실수. 군대에서도 실탄 쏜다고. 실탄 쏘니까. 그렇구나. 실수. 아니 실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소리가 겁나 크다. 근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셨으면. 이제 오셨으니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좀만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실탄 사격장을 가자고 한 이유. 일단 제가 번아웃 증후군이 이미 진행 중인 것 같고 꽤 심한 것 같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친구가 먼저 너 번아웃 증후군이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만점이 90점인 테스트에서 만점이 나왔고요. 그냥 올 매우 그렇다가 찍어서 만점이 나와버렸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요즘 내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휴방을 한다. 겸사 그 친구가 그러면서 했던 말이 실탄 사격장 한번 가볼래? 너 새로운 취미를 좀 찾아야겠는데? 라고 해서 그래 새로운 취미 실탄 사격 나쁘지 않지 라고 생각해서 한 내년쯤에 갈 듯? 멀었다. 너 이렇게 한번 가보자 라고 약속하는 것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근데 클레이 사격 같은 것도 해보고 싶기는 해. 재밌어 보이더라. 그 막 뭐 서바이벌 뭐 옷도 엄청 입고 막 그 총 쏘고 막 그러지 않나? 재밌어 보이던데. 그런 거 하려면 되게 아프겠지. 클레이 탄도 되게 아프겠지. 정말 가요? 가냐고? 그 실탄 사격장은 내년에 진짜 갈 거고요. 클레이 사격장은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지 진짜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대화하면서 느낀 바는 내가 취미가 없다. 지금 나의 취미가 없다. 운동 말고 다른 취미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판단. 아무튼 그래서 제일 방송 쉽니다. 네, 방송을 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즉키가 없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였습니다. 평일에는 헬스장이 문을 열지. 하지만 월요일에는 헬스장이 문을 안 열어. 너무 슬퍼. 내일은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녀야지. 폭염주의보 좀 가라. 좀 나가라. 왜 이렇게 햇빛이 셌냐? 왜 이렇게 덥냐 낮에? 나 낮에 또 산책 좀 나갈 수 있게 해주라. 그리고 낮에 아니 얘들아 나 산책하면서
아니 진짜 너무 놀랐던 게 낮에는 그 하천길 따라서 산책을 못 하겠는 게 산책로가 되게 작거든요. 사람이 1.5명 지나갈 수 있을 정도? 2명에서 1.5명 지나갈 수 있는 사이, 1명에서 2명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사이로 길이 좁아지는 길이 있어. 근데 거기에 길 가운데에 떡하니 이 뭐지 여러분 두 번째 손가락 있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 하나 둘 세 마디 이거 전부 다 합친 길이의 거대한 풀벌레가 길을 막고 있어요. 길이가 정확히 다 보이는 길이로 똑바로 서 있는 거야.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세 걸음에 하나씩. 세 걸음에 하나씩.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거 좀 이게 한 마디에서 두 마디 길이까지는 대충 사실 두 마리도 좀 그래. 한 마리 한 1.5마디 손가락 1.5마디 그냥 한 마디로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의 조그만한 풀벌레면 그냥 무시하고 가거든요. 그냥 걸어가거든요. 근데 좀 크기가 큰 약간 메뚜기를 닮은 것 같은 풀벌레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휘어 있어요. 약간 손가락을요 일자로 뭐지 검지 손가락을 일자로 딱 든 다음에 손가락을 살짝 구부리면 곡선형이 되잖아요. 딱 그 곡선형처럼 생겼어요. 심지어 크기가 매우 커. 가운데 손가락 들어서 뻑큐 모양 만든 다음에 그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봐. 곡선이 되게 나뭇가지처럼 생긴 애예요. 네. 그런 애도 있었고요. 좀 빨간색, 초록색, 알록달록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메뚜기도 있었습니다. 메뚜기도 있었습니다. 그냥 겁나 큰 메뚜기도 있었고요. 그건 아까 전에 산책하면서 마주쳤어요. 약간 손바닥만한 메뚜기. 손바닥 길이 정도 되는 메뚜기. 물론 진짜 손바닥만 하진 않고요. 길이만 손바닥만 한 뼘 길이에 엄청 큰 메뚜기를 봤어요. 저 그 메뚜기 보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냥 인도 따라갈겠나 하천길 안 걸게 이러고 바로 그 메뚜기 보자마자 바로 턴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아니 나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사진도 찍어놨어 얘들아. 어느 야생에서 사는 거냐고요? 시골이요.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사진도 찍어놨어. 얼마나 컸으면. 형태가 이게 벌레가 형태가 크면 육안으로 파악되는 이게 다리고 이게 눈이고 이게 몸통이고가 보이잖아. 그게 육안으로 파악되는 시점부터 난 이미 도망치고 싶었어. 메뚜기 무서워. 뛰는 것도 내 키만큼 뛰는데 한 101m는 좋기 위로 띠용 하고 뛰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차라리 날벌레가 나. 차라리 하루살이가 낫다. 진짜 차라리 하루살이가 나. 걔네는 팔 휘적휘적이라도 할 정도로 작은 크기인데 여기는 먼 길거리에 내가 잘못 밟으면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단 말이야. 그리고 내 다리에 몸통 박치기 하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그러다 신발에 들어가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엊그제 산책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사람들 마주치는 게 차라리 나아. 저 벌레들보단 차라리 사람들 마주치는 게 나아. 이러면서 그냥 올라갔어. 제가 원래 사람들 마주치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진짜 좀 예전에는 당장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사람들 많은 데를 못 갔어요. 산책로에서 사람 마주치면 되게 머쓱해. 나 혼자 머쓱해. 그게 좀 심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괜찮아진 이유가 아니 저런 벌레들이랑 마주칠 바에는 그냥 차라리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이 차라리 두려움보다는 머쓱한 게 나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마주치는 게 괜찮아졌어요. 내 몸에 벌레 진짜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벌레가 몸통 박치기 하는 거랑 사람이 몸통 박치기 하는 거랑 뭐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차라리 사람이 몸통 박치기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신고를 하든 꼽이라도 줄 수 있잖아. 아니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벌레한테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막 하고 만단 말이야. 어떻게 참아. 이걸 어떻게 참아. 무서워. 심지어 잘못 튀어서 옷 속에 들어가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옷 속에 들어가면 어떡해. 나 그거 너무 무서워.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어. 아니 이걸 내가 왜 메뚜기 잡을 땐 재밌는데 날아보면 무섭다고 잡을 생각을 하네. 그래서 나는 하천 그 길에서도 그 애기들이 잠자리채를 들고 뛰어다닐 때 좀 오히려 다행이야. 왜냐면 그 친구가 그 애기가 뛰어오면서 애들이 다 후다닥 파다닥 하면서 날아간단 말이야. 길이 깨끗해져. 상대편에서 애기가 뛰어온다? 난 너무 행복해. 일단 저 친구가 걸어온 길에 벌레가 없을 거거든. 왜냐?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뛰어. 그리고 약간 길이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지그재그로 가다 보니까 약간 진짜 벌레로 타겟팅을 해서 쫓아가. 그럼 그 벌레는 놀라서 도망가. 그렇다 보면 길이 깨끗해져.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무서웠다. 벌레가 좀 예. 그래서 요즘 산책할 때는 차라리 그냥 멀리 나가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딱 봐도 벌레 없을 것 같은 길을 걷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동그랗게 빙글빙글 도는 데가 있거든요. 약간 호수 같은 데가 있는데 호수? 그냥 물 모아두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동그랗게 작게 산책로가 돼 있어. 그냥 거기를 뛰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는 벌레 없거든. 뛰면서 밟아도 내가 힘들어서 눈치 못 챌 것 같아. 하천은 일직선이라 너무 무서워. 왜 길이란 말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 얘들아. 나 정말 너무 무서웠어. 휴. 진짜 참 이게 왜 여름에 있던 애들이 커져서 왜 막 손가락 크기만하게 돼가지고 왜 길을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건데. 진짜 딱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밟을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뛰면 어디로 갈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심지어 쳐다보는 것도 아니라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 약간 사선으로 허공을 바라봐. 그리고 그 친구는 딱 그쪽으로 뛸 것 같잖아? 변화구로 반대편으로 뛸 때도 있다. 머리 방향이랑 다른 방향으로 뛸 때도 있어. 난 그걸 이미 한번 겪었어. 그 뒤로 나 이미 릭트쇼 당했기 때문에 나 진짜 나 지나가기만 해봐라. 나 뛴다. 그니까 너무 무서워요. 뛰기 전에 갑자기 방향 틀어. 저런 메뚜기 같은 친구를 좀 벌레 입장에서도 한번 꼰 거야. 근데 나는 정직하게 일자로 지나가는 거라고. 그 친구가 그래서 나 가끔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 나면 걷다가 다리 탈탈탈탈 털고 가. 벌레가 페인트를 좀 친다고.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일단 치킨 슬슬 가보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그냥 이 얘기까지 하고 나니까 급 피곤해지. 갑자기 피곤해졌음. 그냥 피곤해짐. 갔어. 얼마 안 봤는데. 이렇게 1시간 반 했네. 휴. 우와. 벌레 생각이 스플릿 데미지를. 일단 좀 졸려. 그리고 벌써 내일 월요일이구나. 특히 다음 주 일요일 동안 못 보는데. 그러게.
깜짝 캐스 해주시겠지? 사실 캐스를 킬 생각은 있었습니다. 심심할 때 캐스를 하고 사라질 수도 있다. 되게 몇 시가 될지는 몰라. 아 근데 이사 가는 거 너무 기대된다. 히히히. 여러분 오늘 배경 예쁘지 않나요? 이 배경 부스에서 주워왔음. 무료 배경이길래 되게 예쁜 학교 복도. 예쁜 학교 복도. BGM도 좋아요. 로파이 걸 틀어놨거든. 개꿀. 히히히. 아이고. 학교 복도에서 방송을. 교생 같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좀 선생님 같아 옷이. 관공서 직원과 교생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산책이나 일상 내용은 캐스 아카이브 좀 남겨달라고? 알았어. 이제는 좀 남겨보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지우다 보니까 더 그런 듯? 이번에 캐스 할 때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실 며칠째 일을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쉬자라는 느낌으로 좀 말 그대로 그냥 운동만 했기 때문에 요즘. 이고. 그래서 오늘은 일 좀만 하다 자야겠다. 엥. 아무튼 그래서 전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어제 2시까지 뭐 하시던데? 그림 그리는 거는 일이 아니야. 그림 그리는 건 일이 아니야. 안녕. 아무튼 저 갈게요 여러분. 캐스로 봅시다. 또 캐스 킬 때 공지할게요. 안녕. 에이. 캐스 킬 때 디스코드로도 공지해줄게. 얘들아 걱정하지 말라고. 안녕. 오늘 와주신 고배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워하지 마. 알지? 안녕.